지금 현재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마저도 큰 폭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곳들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거래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바닥의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임성배 TV 보는 거 덴데크 오늘은 강남권마저 폭락으로 가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남권마저 부동산의 가격들, 주택의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전 고점보다 많이 빠진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지역들도 가격 하락세가 완연하게 나타난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폭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지금 현재 중요한 시점이고 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바닥을 어떻게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 변동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3년 동안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을 했을 만큼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죠. 이제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2019년 4월 같은 경우에는 8억 1131만 원의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른 9억 8,500만 원의 평균 매매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또 많이 오른 11억 원 선의 가격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억 원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서울 평균 아파트의 가격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3년 동안의 부동산 폭등장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아야지만, 그리고 대출 규제가 좀 완화돼야지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2019년도로만 돌아간다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더 2019년도보다 더 앞으로 이전으로 돌려서 부동산의 가격이 더욱더 많이 폭락해야 된다, 하락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앞으로의 가격이 2019년도까지 회귀할 것인지, 그리고 더 떨어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부동산의 바닥 시점을 어떻게 보면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할까 싶습니다. 앞서 평균 매매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폭등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봤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강남권의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실제로 거래가 됐던 지역들 중에 모든 지역들이 그렇게 아파트의 가격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국지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자료,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의 자료를 보시면 서초구의 잠원 롯데캐슬 갤럭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종전의 거래가가 27억 원이었습니다. 2021년 8월이면은 굉장히 높은 거래가가 형성이 됐었던 시기이죠. 하지만은 최근 거래가를 보면은 오히려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29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가격이. 그리고 뭐 서초구 잠원 패밀리 전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3억 원의 아파트가 떨어졌죠. 물론 대다수의 부동산 가격들은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강남권의 아파트가 뭐 7억씩 떨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내고 있죠. 그리고 강남구 개포 자이 같은 경우에도 2021년 5월에 거래가 됐던 가격은 26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의 거래가를 보면 2022년 7월에는 30억 3천만 원으로 이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고가가 갱신됐다는 거죠. 그리고 최저 호가 같은 경우에도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최고가를 경신하는 지역들도 일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대세 하락, 폭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최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들이 나오면 안 되겠죠. 모든 아파트들이 가격 하락, 그리고 가격세가 한쪽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대폭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추세를 본다면 강남구 대청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021년 12월에 15억에 거래가 됐던 것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추세는 지금 하락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대세 하락, 대세 폭락,
가기 위해서는 모든 아파트의 가격들이 하락해야지만이 대세 폭락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신고가를 경신하는 곳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국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모두 하락 추세가 돼야지 이제 대폭락의 전조를 받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는데, 그런 지표들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의 바닥을 증명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잠실의 대장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 지역들을 좀 볼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잠실 세내역이 보이고요. 잠실역이 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잠실역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8호선 연장선이 개통 예정인데, 물론 내년에 개통 예정인데 이 8호선의 연장이 더 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잠실역으로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는 8호선의 연장선에 있는 아파트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잠실 세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실 엘스 아파트, 잠실 리센츠 아파트, 그리고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엘리트라고 해요. 잠실 엘리트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이고, 그리고 이러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거래 추세를 보면은 아파트의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역세권의 아파트, 초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학교를 끼고 있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의 강점이 있고, 한강하고도 바로 인근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아파트들이 지금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아파트 중에 잠실 엘스 아파트의 가격 변동을 한번 살펴보고, 이 가격 변동을 통해 가지고 바닥이 언제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저만의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111제곱미터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 가격을 보면은 지금 현재 20억 원 선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다운됐다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20억 원 선을 무너지는 것이 지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 가격이 형성되는 그 시기가 바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작년에 27억 원의 거래가 됐던 것이 20억 원 5천만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6억 5천만 원이 빠져서 거래가 됐다는, 마이너스 거래가 됐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고, 20억 원의 지지선이 이제 빠지는 것이 최저점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20억 원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본다 하더라도 많이 거래가 됐던 최고가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거래가 됐죠. 그런데 지금 이 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을지는 몰라요. 실제 매매 가격을 보면은 지금 현재 최저가는 19억 5천만 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20억 원 5천만 원의 거래는 한 건이고,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바닥을 딛는 시점이 되면은 거래가 활성화되고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또 이렇게 잠실권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된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점, 그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바닥권이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그 가격이 얼마에서 거래가 많이 활성화가 될지는 모르죠. 하지만은 이 아파트의 가격이 17억 원, 18억 원, 뭐 15억 원 이렇게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많이 형성이 되는 그 시기가 온다면, 그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의 시기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앞으로 19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되고 가격이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또 거래 활성화가 많이 되면서 이러한 지표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이 시점이 어쩌면 바닥 시점일 수도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단지 아파트, 잠실 엘스 아파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이 잠실 엘스 아파트의 거래가 얼마나 활성화되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한 번쯤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실 엘스 아파트처럼 대장의 아파트들, 그리고 지역마다 그런 대규모의 아파트들, 단지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런 아파트의 가격들이 일시적으로 한 건이나 두 건 정도 거래된 것을 보면서 그게 바닥이라고, 그리고 하락 추세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빠지는 가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꼭 잠실 엘스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대장의 아파트들, 그리고 대규모의 아파트들을 보면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거래가 많은 시점이 있을 겁니다.
많이 올랐던 아파트의 가격들이 떨어지면서 이제 일정 시점이 됐을 때는 거래가 많아지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 시기는 국지적으로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 관심 있는 지역들을 보시고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나 더 떨어지는지, 그리고 떨어지는 가격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지 그 시점이 어쩌면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시점을 확인하고 난 후에 이제 내가 원하는 아파트,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원하는 곳을 선점하게 된다면 어쩌면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이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올바른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떨어지는 가격을 보면서 하염없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기보다는 이렇게 거래되는 것들을 체크하면서 거래가 많아지는 시점이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